19페이지에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세포 분열과 생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되어 있는데요. 생물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장한다. 1번이 답이네요. 생물이 생장할 때 세포 수는 줄어든다, 늘어나겠고요. 생물이 생장할 때 세포 크기는 계속 커진다는, 세포 크기는 이제 한계가 있겠죠. 분열을 통해서 수를 늘리는 거고요. 생물이 생장할 때는 세포 안의 염색체 수는 늘어난다 되는데요. 염색체 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몸집이 큰 동물은 몸집이 작은 동물보다 세포 크기가 크다 돼 있는데요. 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1번에 1번 되겠고요.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은 물질 교환에 유리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3번 되겠고요. 세포가 커지면 점점점 물질 교환에 불리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표면적과 부피에 대한 비율로 따지는 건데 보기는 3번 되겠죠. 1번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1cm, 2cm, 3cm일 때가 나와 있고요. 표면적을 따지면은 이제 1cm짜리는 곱하기 6이니까 1 곱하기 6해서 6 나오고요. 2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2 하면 4고 4 곱하기 6이니까 24가 나오겠고요. 한 변이 3cm짜리 같은 경우는 3, 4는 9에다가 6, 9, 54가 되겠죠. 표면적은. 그리고 부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가로, 세로, 높이 다 곱하시면 1 되겠고요. 2 같은 경우는 2의 세제곱 8, 3 같은 경우는 3의 세제곱 27이 되겠죠. 그래서 표면적을 부피로 나누면 되겠죠. 표면적을 부피로 나눈 비율이 1cm짜리는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cm짜리는 24 나누기 8에서 3이 되겠고요. 3cm짜리는 54 나누기 27에서 2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6, 3, 2 이런 비율이 점점 낮아지잖아. 그렇지? 부피랑 표면적 비율이 점점 낮아진다. 정면체를 세포라고 가정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 같아 있고요. 세포가 커질수록 부피는 증가하지만 표면적은 감소한다 돼 있는데요. 표면적도 증가하긴 하죠. 이제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기억은 틀렸고요. 이는 세포가 커질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진다. 이게 맞네요. 그죠? 세포가 커질수록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가 아니라 세포가 작을수록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작고 많은 게 차라리 낫다. 3번에 2번 되겠고요. 4번 염색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요. 염색체에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유전자라는 게 있고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핵 속에 가는 실처럼 풀어져 있다. 이걸 염색사라고 한다고 했고요.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했고요. 세포 분열을 시작할 때 염색체는 한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다 했는데요. 염색 분체가 붙어있는 염색체 상태로 되어 있다고 했죠.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렇게 붙이던가 해야겠네요. 4번에 5번 되겠고요. A는 DNA, B는 이제 단백질 될 것 같고요. C는 D는 염색 분체가 되겠죠. 그죠? 기억 같은 경우를 염색체라고 하죠. 자, 1번 A에는 하나의 유전자가 있다는 했는데 유전자 되게 많고요. A는 단백질 아니고 반대겠죠. A는 DNA, B는 단백질 되겠고요. C와 D는 염색 분체라고 했죠. 4번 세포가 분열할 때 C와 D가 분리되어 서로 다른 딸세포로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4번 되겠고요. 간기의 기억 형태의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럴 때 간기가 아니라 전기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고 간기에는 실처럼 풀어져 있는 염색사 형태라고 했죠. 5번 4번 되겠고요. 여러 생물마다 염색체 수를 나타낸 것이다 돼 있고요. 고등생물일수록 염색체 수가 많다 돼 있는데요. 진화 정도랑 염색체 수는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같은 종의 생물끼리는 염색체 수는 같죠. 염색체 수와 모양은 생물종을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이 되겠죠. 니은 디귿 되겠죠. 그래서 6번에 5번. 7번에 A, B는 이제 염색 분체가 되겠고 유전 정보가 서로 같은 부분이에요. 기억은 맞고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염색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와 나는 상동 염색체 관계가 되겠다. 그죠? 자, 기억 A와 A, B는 염색 분체, 유전 정보가 서로 같다. 기억 맞고요. 니은 가와 나는 상동 염색체고요. 유전 정보는 서로 같다 되어 있는데요. 상동 염색체는 이제 아빠에서 하나 엄마에서 온 거라서 유전 정보는 달라요. 같은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같은 구조에 대한 형질을 담고 있지만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지만 역할은 유전 정보는 다르겠죠. 그죠? 그러면은 아빠에서 온 거는 예를 들면 머리가 곱슬이야. 근데 엄마에서 온 거는 머리가 진 거야. 그러면 이제 섞여가지고 발현이 되겠죠. 그치? 디귿 가가 아버지에서 받은 것이라면 나는 엄마에서 받은 것이다. 여기 정확하죠? 7번에 3번 되겠고요.
가와 나는 남자와 여자의 체세포 돼 있는데 마지막을 보시면 돼요. 마지막이 제일 오른쪽 아래쪽에 가 같은 경우는 XY가 있고 나는 XX니까 가는 남자, 나는 여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지? 자, 1번 가는 남자, 나는 여자이다 맞고요. 가의 Y 염색체는 아빠에게서 물려받은 거다 맞고요. 가는 어머니에게서 22개의 염색체를 물려받았다 돼 있는데요. 체세포라고 돼 있다. 스물세 개의 염색체를 물려받았죠. 그죠? 왜냐면 엄마한테 X 염색체를 받고 아빠한테 Y 염색체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면 23개라고 쳐져있다. 4번 나는 상염색체 22쌍, 성염색체 1쌍 있죠. 자, 5번 사람의 체세포 한 개에는 46개 염색체가 있죠. 8번에 3번 되겠고요. 9번 핵분열 과정을 전중 후 말기로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염색체의 모양이 되겠네요. 모양과 그 다음에 행동이라고 되는데요. 방추사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9번에 5번 되겠고요. 강기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들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그림을 배열하는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답은 3번이에요. 다나 가라마. 다는 지금 뭐 그냥 핵막이 있는 걸 보니까 간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나 같은 경우는 핵막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염색체가 생성돼 있죠. 그러니까 전기구나 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가는 중기고요. 그 다음에 라는 양극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후기. 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요게 정확하게 식물세포가 되겠죠. 안쪽에서 세포판이 형성해서 벽을 가르고 있잖아. 그래서 어쨌건 세포질이 나눠지는 걸 보고 있으니까 말기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번 3번 되겠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도 있는데요. 빨리 할게요. 답은 5번이고요. 마시기에는 핵막이 나타난다 되어 있는데요. 염색체가 풀어진다. 말기이기 때문에. 그죠? 12번 염색체 수와 모양을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중기가 되겠고 가가 되겠어요. 13번 체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가 되어 있는데요. 체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세포 분열 전에 유전 물질이 복제되죠. 요 간기 시기에 핵이 먼저 분열되고 세포질이 분열되죠. 핵이 양극으로 이동해서 쪼개진 다음에 나눠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가운데를 쪼개겠지, 그지? 그래서 4번 분열 결과 모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은 4개의 딸세포 돼 있는데 체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가 같죠, 그렇죠? 두 개의 딸세포로 나눠지는 거니까 13번에 4번 되겠고요. 이 지문 자체는 감수 분열에 대한 것도 아니고 체세포 분열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그지? 자, 5번 식물은 생장점, 형성층과 같은 특정부에서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네. 자, 14번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이라는 모습이고요. 가는 식물세포, 나는 세포질 함입이라는 동물세포가 되겠고요. 1번 가는 식물세포, 나는 동물세포. 가에서는 세포판, 나에서는 세포막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양파 뿌리에서는 가, 도마뱀 덩어리에서는 나. 그죠? 감수 분열에서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요. 감수 분열에서도 세포질 분열은 2번이나 일어나요. 그지? 2회 분열이 나오는 거니까 14번에 5번 되겠고요. 자, 염색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실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돼 있는데요. 우리가 고정 단계가 먼저였잖아요. 그래서 에탄올과 아세트산 혼합용액 여기다가 먼저 고정을 시켜야겠고요. 그 다음에 해리를 시켜야겠죠. 묽은 염산에다가 넣고 해리를 시킨다. 연하게 만드는 해리 과정 그 다음에 아세트산 카민으로 염색을 하는 그리고 해부침으로 분리하는 과정이 있었죠. 찢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거름종이로 이제 눌러서 염색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야겠죠. 거름종이로 닦아내고 누른 다음에, 그래서 라가 다가 되겠고요. 가는 묽은 염산에 넣는 건 헬이라고 했어요. 조직을 연하게 만든다 맞고요. 2번 핵과 염색체를 붉게 염색한다. 아세트산 카민 기억하시고요. 에탄올에 고정하는 거죠. 세포가 분열을 멈추고 살아있을 때 모습을 유지하게 하는 과정 고정 단계라고 했고요. 세포의 핵을 제거한다 그랬는데요. 찢는 과정이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양파의 뿌리끝을 사용하는 까닭은 체세포 분열이라는 생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정확하고 16번은 4번 되겠어요. 감수 분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들인데요. 유전 물질의 복제가 2회가 아니라 1회가죠. 17번에 1번 되겠고요. 간기는 한 번밖에 없고 복제, 세포 크기가 커지는 건 다 한 번밖에 없다.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18번 순서대로 옳게 하려는 것인데요. 세포가 한 개일 때를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세포가 두 개로 쪼개진 거 순서대로 찾으시면 되겠죠. 18번에 4번 되겠고요. 라가, 마바, 나다. 19번은 상동염색체와 염색분체가 분리되어 세포 양쪽 끝으로 이동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거는 1분열 후기, 그 다음에 염색분체가 분리되는 거는 2분열 후기를 찾으시면 되겠죠. 19번의 답은 4번 되겠고요. A 같은 경우는 세포 한 개짜리에 있는 분리 단계 찾으시면 되고, B 같은 경우는 세포 두 개로 쪼개진 다음에 양극으로 이동하는 거 찾으면 되겠죠. 20번 상동염색체가 결합한 이가 염색체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는 감수 1분열 전기가 되겠죠. 처음에 복제를 한 다음에 바로 붙여서 접합 단계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 넘겨주시고요. 21번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되어 있는데요. 감수 분열 과정이죠. 4개의 딸세포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A는 이가 염색체이고요. 2번 가에서 나 과정에선 DNA가 복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그림에서 볼 수 있지만 염색 분체가 두 개로 이제 늘어난 거 볼 수 있죠. 3번 다에서 라 과정에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죠? 1분열 결과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했어요. 4번 라에서 마 과정에서는요.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어 각각의 상동염색체가 아니라 염색 분체로 바꿔줘야겠다. 그죠? 2분열의 결과는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4개의 딸세포로 하나씩 쪼개진다. 21번 4번 되겠고요. 이와 같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는 생식세포니까 정수나 난소에서 정자 난자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22번에 4번 되겠고요. 23번에 옳게 비교한 거 되는데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3번 되겠어요. 24번 체세포 분열 전기 염색체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되고 감수 분열이라는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 그런데 염색 분체가 지금 상동 염색체가 6개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죠? 이게 이제 각각의 3개로 쪼개져야겠죠. 일단은 상동 염색체가 3개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 3개가 염색 분체 또 3개로 쪼개지는 거지. 그래서 답은 24번에 4번 되겠고요. 여기 혹시라도 그림이 헷갈리신다면 다시 한번 18페이지에 있는 우리 제일 위에 있는 분열 과정 비교하기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익혀보세요. 아시겠죠? 25번에 세포 분열 과정 중에 지금 접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감수 분열 1단계구나 1분열이구나 걸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가분열 단계 감수 1분열 중기가 되겠고요. 가운데 배열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분열 전에 모세포의 염색체 수는 하나, 둘, 셋, 넷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요 4개가 딱딱 붙어 있다가 2개씩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2개라고 되겠죠. 25번에 4번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림을 18페이지에 있는 우리 제일 위쪽에 있는 감수 분열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6번은 이제 답만 말할게요. 5번 되겠고요. 체세포 분열 후기, 감수 분열 후기. 서술형 문제랑 실력 탄탄을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시고요. 넘겨서 24페이지 사람의 발생 간단하게 조금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생식세포의 형성 보시면요 24페이지고요. 감수분열의 결과 남자에서는 정자가, 여자에서는 이제 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수분열의 결과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자, 생식세포 형성의 결과물을 보시면요 이제 정자와 난자인데 각각의 구조만 한번 볼게요. 정자 같은 경우는 크게 머리, 그 다음에 더하기 중편이라고 해서 가운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꼬리라고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하고 꼬리 사이에 뭔가가 이렇게 해서 머리하고 꼬리 사이에 이렇게 네모나지 않지,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있지. 뭔가가 필라멘트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뭔가 꼬여 있는 느낌 있죠. 요게 이제 중편이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안에 꼬여 있는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마이토콘드리아 요즘은. 그래서 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핵이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DNA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유전 물질이 담겨져 있고요. 중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마이토콘드리아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진 않지만 중요한 단계에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정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헤엄을 쳐서 이제 꼬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꼬리에 이제 편모라는 얘가 헤엄칠 수 있는 꼬리가 있거든요. 이 꼬리를 계속해서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주는 에너지를 요 마이토콘드리아 혹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편에는 마이토콘드리아만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계속 만든다. 핵에는 DNA가 있고 꼬리는 중편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고 꼬리는 이동을 한다. 그래서 얘는 이동의 역할을 합니다. 요 세 가지 굉장히 심플하죠? 그리고 이제 난자를 보시면요. 난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운동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정자는 운동성이 있고요. 꼬리를 이용해서 움직인다. 난자 같은 경우는 그냥 커다랗게 이렇게 있는데 커다란 알 모양인데 대부분은 영양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질이 있잖아요. 이 안에 대부분의 영양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많은 양분이 저장되어 있다겠죠.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나중에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수정이 되는데 수정이 된 다음에는 얘가 이제 영양분을 계속해서 수정된 핵에다가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드려야 되는 그런 미리 영양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분을 저장해 놓고요. 여기 이제 조그맣게 이제 핵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DNA가 들어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난자에 있는 핵에 엄마의 DNA가 들어있는 거고, 정자 같은 경우는 여기 핵에 아빠의 DNA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각각의 분리 염색 분체 하나씩 있던 게 합쳐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염색체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지. 한 세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바깥에 이거 하나만 더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뭔가 둘러싸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난자의 세포질을 보호하는 막이 있는데 이걸 투명대라고 그래요. 이런 말은 되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난자를 보호하는 막이다. 근데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지금 배우지 않지만 정자가 침투할 때 한 마리가 침투하고 나면 여기가 이제 성질이 변해. 그러면서 다른 정자들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통 쌍둥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투명대가 이제 다른 정자의 침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정자는 머리, 중편, 꼬리 3개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추가해 주시면 돼요. 마이토콘드리아 있는 부분, 핵에는 DNA가 있고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그리고 꼬리는 이제 이동하는 부분이다.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난자 같은 경우는 또 3가지, 핵이 있고 핵은 DNA가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영양분으로 양분이 저장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이 둘러싸여 있는데 투명대라고 한다. 요 정도만 영어 정리만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정까지만 볼게요. 별게 아니니까. 수정 같은 경우는요. 수정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를 우리가 수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정자가 이렇게 투명대를 통해서 침입을 해. 그러면 여기 딱 고정이 된 다음에 여기 있는 핵이 있죠.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얘가 만날 거 아니에요. 이 정자와 난자의 핵이 만나는 거를 우리 수정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정 보시면 정자와 난자 같은 암수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거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수정란은 체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다. 아빠의 절반과 엄마의 절반이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체세포의 딱 세트만큼 합쳐지는 거죠. 그치? 23개의 세트, 23개 합쳐져서 이제 46개가 되겠죠. 수정란이 되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른쪽에 우리 1번만 풀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수정의 과정과 이제 발생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계약도 하고 할 게 많기 때문에 숙제를 따로 내드리진 않겠지만 앞에 거 그냥 계속해서 복습을 하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학은 예습할 생각하지 마시고 복습을 하세요. 했던 거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 문제는 천천히 풀어도 되니까 그냥 개념을 한번 소설 읽듯이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3번만 반복하시면 머릿속에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시험 때는 문제 풀면서 외우시고 그렇죠? 자, A는 핵이 되겠고요. B는 꼬리가 되겠죠. C는 세포질이 되겠고요. D는 핵이 되겠어요.
정자 난자에서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건 핵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A와 D가 되겠고요. 자, 기억은 정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가 되겠고요. 난자는 양분을 어디에다가 C 세포질에다가 양분을 저장하고 있어서 보통 세포보다 크기가 훨씬 커요. 엄청 크겠죠. 네, 수정과 발생에 대해서는 수정 과정을 조금 더 제가 자세히 과정을 조금 더 적어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시험은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만 이제 나오니까 참고해 주세요.